지금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제대로 보시면서 강남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안 떨어진다. 떨어지는 시장이 아니다.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은 이게 대폭락 전조 증상이다. 폭락론자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정상화가 되는 건데 정상화가 되는 시장에 지금 도입부에 있다. 자, 지금 주택 매매량 4월에 9.3% 증가했고 전월세 거래도 소폭 늘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매매도 늘고 전월세도 는다. 엄청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늘어봤자 천건대죠. 서울은. 대장주 아파트 값이 석 달째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보면요. KB가 측정하는 방법은요. 부동산의 지수를 측정할 때 전화를 겁니다. 그럼 뭐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그러면요. 부동산에서요. 올랐어요. 그럼 올랐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뭐죠? 똘똘한 한 채. 또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뭐죠? 재건축 완화. 자, 그러면 선도 50에 들어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어떤 아파트들이냐? 대단지. 그래서 여기서 신축 또는 재건축 또는 입지가 엄청 좋은 곳. 요 세 가지죠. 그런데 보통 그러면 재건축, 신축 그 다음에 이 대단지들이 똘똘한 한 채죠.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서 뭐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호가만. 그 호가 올라가는 게 반영이 되죠. 실거래는 안 돼도 호가가 올라가니까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시 또 하나. 대형 아파트가 평균 27억 원 넘었대요. 강남은 30억 6박. 어디예요? 역시 KB죠. KB는 호가를 반영하니까. 거래도 안 되는데 계속 올라가면 뭐해. 그러면서 신고가 기록한 것들만 말하고 있죠. 자, 110억. 하다못해 31억. 성수동 트리마젤, 연예인들 많이 사는 아파트로 유명하죠. 이런 것들 평형대랑 가격을 봤을 때 이게 진짜로 똘똘한 채로 집중해서 똘똘한 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것들은 그냥 부자들이 사는 거죠. 저런 그들만의 세상 들고 와가지고 서민들의 세상인 것처럼 그냥 호가만 안 낮추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면은 진짜로 좀 도전해 볼 만한 것들. 자, 잠실 1cm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해서 이렇게 된 거지만 가격 어떻게 됐어요? 4억 뚝 떨어졌다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호갱 예스에서 표시도 안 해줍니다. 8억까지 떨어졌는데 뭐 이거 특수거래라고 또 하고 2층이라고 뭐 하고 뭐 그렇겠죠. 강남구 논현동이에요. 지금 강남불패 균열 조짐이 나고 있다. 지금 거래되는 신고가 찍는 것들 보면은 신고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초고가에다가 대형 평형 그리고 강남 서초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비싸게 거래되는 거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도 되는 게 요거는 집값을 신경 안 쓸 정도의 부자들이 사는 단지들이다. 그래서 보면요. 나중에 한번 뭐 그런 단지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신고가 찍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150, 뭐 200, 뭐 이런 것들이 평형대가 신고가 찍어서 막 수십억이 올랐는데 이 단지의 국평을 보니까 오히려 수억 떨어진 단지들이 꽤 많다. 그래서 신고가 찍는 단지들 국평 한번 같이 보세요.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잠실까지. 자, 마용성 할 때요. 성은 성동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성동구가 아니라 성수동이다. 나머진 별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강남 3구에서요. 강남 서초 그리고 송파라고 하는데 송파에서도요. 사실은 비벼볼 만한 게 그나마 잠실동이죠. 근데 잠실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지금. 강남 서초? 안 떨어질까요? 그러면서 보면은 계속 이런 심리가 나타나고 실거래가는 안 나타나는데 호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보면은 집값 상승세, 건설 관련주 급등. 자, 이게 언제까지요? 3, 4월 효과죠. 자, 5월에 모든 것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5월 되니까 심리가 떨어지고요. 지금 그래서 계속 저런 기사들 내고 있는 거예요. 4월 지표를 가지고 계속 기사를 내는 이유 뭐예요? 5월 심리 떨어지죠? 거래량 떨어지죠? 그 다음에 지금 실거래가가 슬금슬금 붕괴가 되고 있으니까. 또 양도세 보유세 완화해준다고 하죠. 자, 다주택자 양도세 1년간 배제하고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완화한다. 1년에서 2년으로 다시 늘려준다고도 합니다. 일시적 2주택을 왜 이렇게 늘려줘요? 빨리 처분하도록 만들어야지. 일시적 2주택자들이 다 선의의 피해자들인 것 같아요. 상속의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상속 외적인 경우는 대부분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비싸게 팔아야지 하고 호가 안 낮추다 생기는 일이다. 완화해줘도 맨날 똘똘한 채 띄우죠. 아까 재건축 완화에 이어서 똘똘한 채 선호 1주택 보유세, 다주택 양도세 완화해가지고 다주택 양도세로 비싸게 팔고서 1주택 하면은 보유세 줄어드니까 1주택으로 똘똘한 채 비싼 걸 살 것이다. 다주택이 팔려야 말이지. 똘똘한 채 선호가 심화돼서 신고가 최고가 경신되는 아파트들 물론 있죠. 이런 것들 요 신고가 찍었다고 하는 거 국평에서 나오는 거 봤어요? 그래도 거래가 안 된다. 거래량 보세요. 5월 끝났죠? 이제 신고만 남았는데 청건이에요. 4월보다 줄어들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10채 중 3채는 초소형 거래. 점점 소형 아파트로 소형 아파트 매입 비중 역대 최고. 서울 아파트 6억 원 이하 저가 소형이 주도.
저런 특수한 신고가, 특수한 똘똘한 채, 특수한 재건축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거짓말을 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려면은 통계를 올려줘야 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에서 하는 행태가 뭐냐. 100건이 거래가 됐어요. 다 10억이라도 통일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중에서 80건 정도는 한 8, 9억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한 19건 정도는요, 그대로 한 10억 정도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건 정도가 갑자기 막 15억 찍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떨어진 장이에요, 올라가는 장이에요? 근데 요 한 건 가지고 15억 신고가, 집값 계속 폭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년에 이런 것들 많이 나왔어요. 신고가 비중 높다. 이거 어느 순간 집값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기사 안 나오기 시작했죠. 2030 거래, 요거 이제 비중으로 띄우기 시작하죠. 이게 중요해요? 2030이 똘똘한 채를 살 수 있어요? 중요한 이런 것들을 안 내놓고 있다. 데이터로. 그러면서 거래량은 올라갔지만 호가는 안 떨어지는 이유요? 니들이 계속 그렇게 조장을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분명히 그 단지의 효과는 안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저가 거래가 뜨고 있습니다. 그 이유 뭐예요? 호가는 안 내리는데 각자 도생하고 있다는 거죠. 몰래 중개사한테 따로 이야기해가지고 딴 데 다 10억 내놓고 있는데 나도 10억 내놔. 그런데 슬그머니 가가지고 중개사한테 내가 8억까지는 해줄 수 있다. 그렇지만 8억으로 바로 낮추지 말고 조금씩 낮춰가지고 조율할 수 있도록 해보자. 8억보단 좀 비싸게 팔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막 거래 떴는데 8억 5천 이런 거 뜨고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8억에다 내놔 버린다. 혹은 9억에다 내놓고서 조금만 줄여본다. 그러면은 여기 경쟁하던 사람들 같이 9억으로 내리죠. 그럼 내가 팔려면 8억까지 내려야 돼요. 8억 5천에 못 팔죠. 그러니까 호가는 안 낮추고 뒷구녕으로 거래하고 있는 거다. 지금 뭐 경기 아파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서울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금리 부담이 재건축 기대 압도한다. 왜 이거 경기라고 한정지어가지고 서울은 안 떨어진다 이 얘기하고 싶은가 본데, 재건축은요 기간이 길죠. 그렇다면은 첫 번째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있는데, 요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예금 금리의 수익은 올라가고 대출 금리의 손해는 커지죠. 그만큼 수익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기회비용은 날아가고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이 온다. 근데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계속 이렇게 되면은 수익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서 재건축 가격이 뜬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심리가 비정상적인 거고, 언론에서 재건축 풀어주니까 뜬다, 분양가 상한 대로 뜰 것이다, 분양가 지금보다 더 높이면 분양 더 안 됩니다. 뭐든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다. 경기뿐만이 아니다. 서울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지금 매물 계속 늘어나고 호가 계속 높여요. 사줄 수 있는 수요들이 어떤 상황이냐. 자, 대중부유층을 볼게요. 대중부유층은 완전 부자는 아니더라도 적당히 좀 부자,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부자죠. 근데 금리가 4%가 되면 55.5%가 집을 안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지금 평균 금리가 4%가 넘어갔죠. 근데 5%는 순식간이죠. 자, 지금 언제 4% 찍은 거예요? 기준금리 1.75. 이거 다 반영도 안 됐어요. 근데 4% 나왔죠. 왜? 기준금리 1.25일 때 3.9까지 올라갔으니까. 근데 4, 5월 연속으로 올려가지고 반응이 좀 늦는 건데 반영 덜 됐죠? 그러면은 1.75예요? 앞으로 2.5까지 0.75 더 올라가야 되죠. 5%는 기본으로 나오죠. 그러면 그때는 78.3%, 과반 이상이 안 산다는 소리예요. 10명 중에 4명이 안 산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누가 사줘요? 현금 부자가 사줘요? 현금 부자가 저걸 왜 사요? 이적 올라가면은 일단은 현금성이 떨어지죠. 수요가 줄어드니까.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건데, 황금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떨어지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부자들은 작년에도 이미 부동산 처분해서 주식으로,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에서 금융자산 쪽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었다. 즉 부동산 시장은 이미 끝물이라고 보고 있었다. 왜 금융자산으로 옮겨가요? 일단은 부자들은 코인을 안 삽니다. 그러면은 한탕 노리는 사람들이랑 코인 사는 거고, 주식 쪽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뭐 손해를 받든 이득을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글로 이동을 하느냐,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미 금리 올리고 있었죠. 그러면은 가장 위험한 자산이 부동산이다 사실. 그 다음에 코인, 주식이고, 부동산이 실물이 있어서 제일 안전해 보이죠. 코인하고 주식의 가장 큰 차이는 변동성이고, 그 다음에 코인, 주식과 부동산의 가장 큰 차이는 황금성이에요. 이미 떨어지기 시작한 다음에 파는 건 늦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 빨리 손절할 수 있는 주식으로 이동한 거다. 진짜 안전자산은요? 현금이죠. 달러고요. 금입니다.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혓바닥을 뽑아버려야 돼요. 황금성 떨어지고 변동성이 큰데 어떻게 그게 안전자산이에요? 나중에 진짜 일본처럼 변동성이 작아지고 그렇다면야 안전자산이 되겠죠. 투기 수요들이 많이 빠지고 그렇다면. 그리고 서민들은 어때요? LTV 80% 올려도요 서울에서 내 집 마련 어렵다. 그 이유는요? DSR 그리고 보금자리론도 계속 오르고 있대요. 자, 그러면 아까 봤죠? 부자들은 안 사고
서민들은 못 사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개박살나고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도 팔리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계약 번지고 있는 이유 뭐예요? 현금 부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금 부자들이 왜 저걸 사냐? 그러면은 저것들을 누가 분양받아줘야 돼요? 서민 무주택자들이 분양을 받아줘야 되는데, 첫 번째로 가격이 너무 높고요. 두 번째로 이자 부담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출이 안 나오고 있어요. 요 세 가지 이유로 못 산다. 결론, 첫 번째, 부자들은 안 사고요. 서민들은 못 산다. 그리고 KB에서 주택 구입 잠재력 지수가 지금 얼마다? 2008년 말에 그래도 10은 넘었는데 2022년에 지금 2.6까지 떨어졌다. 이것도 19년에 한번 통계를 뒤집어서 수치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2.6 나왔다. 전혀 못 산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보면은 맨날 똘똘한 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똘똘한 채 팔리지도 않고요. 대부분 저가주택으로 팔리고 있는데 저가주택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환금성이 떨어진 이유,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다. 왜? 안 팔리니까. 주식은 가지고 있으면 배당이라도 받을 수 있죠. 부동산은 가지고 있으면 세금 덩어리입니다. 안 팔리는데 계속 못 팔고 있고 세금 부담은 계속되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기회비용도 날아가고. 그게 지금 제대로 드러나고 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요, 1000건대로 떨어진 거 불과 3-4달입니다. 근데 지금은 11월부터 지금 5월까지, 5월 아직 다 책정되지 않았지만 5월도 1000건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은 11, 12, 1, 2, 3, 4, 5 7개월째 서울 1000건대다. 금리 인상 한 번 이후로 10,000건을 전혀 넘기지 못한다. 이만큼 심각한 하락 징조가 어디냐. 그리고 거래 대부분은 하락 거래이고 아주 비싼 거 몇 개 가지고 호도하는데 호가만 올라갔지 가격은 올라가는 건 완전 대형, 초대형 말고는 없더라. 그리고 그 초대형도 심리 죽는다. 부자는 안 사고 서민은 못 사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